네, 국힙에서 레이블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음반 회사의 개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왔습니다. 마치 회사 소속 아티스트들이 보이밴드인 것처럼 K-팝 팬문화가 한국 힙합에 적용된 굉장히 특수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죠. 그래서 한 아티스트의 레이블 계약 소식, 혹은 이들이 하나의 조직으로다가 선보인 행보는 라이트 팬과 헤비 팬들 모두에게 중요한 떡밥이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거세게 휘몰아쳤던 흐름은 어느 순간부터 한풀 꺾이기 시작했죠. 소속 아티스트의 군입대, 잠수, 개인 레이블 설립, 타 레이블로의 이적, 시장 축소, 그리고 레이블 내부에서 터져나온 크고 작은 논란 등이 겹치며 레이블을 향하던 팬들의 열기는 눈에 띄게 식었어요. 그 결과 이제 레이블의 간판보다 개별 아티스트의 음악성과 개성이 훨씬 더 중요해진 시대가 찾아온 거죠.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현재 씬에 남아있는 국힙 주요 레이블들의 동향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먼저 스윙스가 23시즌 설립한 APR킴인 전뮤, 인디고, 위더플럭, 마인필드, 슈가비츠를 한 번에 관할하는 지주회사 형태로 출범해 국힙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통합 레이블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그런 AP는 오픈 초기에 2장의 컴필 앨범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들의 다채로운 색깔을 하나로 엮어냈고, 그 과정에서 아티스트 간 준수한 시너지가 발휘되며 AP란 브랜드의 존재감을 장르 팬들에게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그 여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어요. 콘서트 흥행 참패, 일부 활동 계획의 불이행, CK와의 대결 구도에서 밀린 스윙스, 그리고 결정적으로 소속 아티스트들의 대거 이탈까지, 이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AP의 브랜드 이미지는 큰 타격을 입었고 적지 않은 팬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확장과 다각화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지만 그 비전이 갈수록 흔들리면서 그에 따른 성장통은 불가피했던 거죠. 그러나 증명과 부활의 아이콘인 스윙스 형님, 그는 이 위기를 발판 삼아 또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습니다. 그 출발설은 신지한과 유름이란 두 뉴페이스가 있었고요. 두 사람은 각각 농과 시카다로 화려한 사운드가 난무하던 씬에서 상당히 정제되고 음악 안에서의 순수한 열정이 깃든 작업물을 꺼내 보이며 팬들과 평단은 물론 업계 동료들에게서도까지 호평을 받았죠. 이는 AP 설립 초기의 단체 중심 전략이 도리어 부작용을 불러왔다면 이 시점부터 개별 아티스트의 음악적 개성 자체가 AP의 정체성을 다져가고 있음을 시사했어요. 여기에 더해 윤다의 해민송, 김감정 같은 신예들이 각각 개인 작업물로 이 흐름에 가세하며 AP의 뼈대를 공고히 했고, 시즌 도중에 발매된 R&B 컴필 앨범 또한 이러한 방향성의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인지 최근 키드밀리 형님이 인디고를 떠나다는 소식을 전했음에도 예전 같았으면 AP에 큰 타격으로 작용했겠지만 지금의 AP엔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데미지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재건축 국면에 접어든 AP의 엔진이 더 이상 특정 아티스트가 아닌 여러 아티스트로 분산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AP의 얼굴마담이자 캐시카우인 홍버지가 5년 재계약을 마쳤다는 사실이 AP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고요. 저한테는 뭔가 사실 동네를 어렸을 때 동네에서 놀다가 다른 동네로 가는 느낌이에요. 만약에 다른 회사를 가면 그게 좀 이상한 것 같았어. 제 스타일이랑 맞지 않고 사실. 네, 다음으로 CK가 설립한 KC는 AP1 정반대의 지점에서 출발했어요. 회사의 출사표로 내놓은 믹스테이프 앨범 온더웨이는 그 포부에 비해 다소 무난하단 평가에 그쳤고, 회사 설립 당시 대외적으로 비춰진 CK의 태도를 두고선 거만하단 여론이 형성될 정도로 안 좋았죠. 동시에 직접적인 표절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창 CK와 비프가 있던 스윙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디스곡을 통해 KC와 CK에게 코리안 카피캣이란 프레임을 씌워버리며 브랜드 이미지 손상을 아주 시게 입혔죠. 이처럼 KC의 출발은 정말 난항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CK는 이를 정면 대응하지 않고 행보로서 회사의 가치를 증명하는 전략을 택합니다. 해외 메인스트림 사운드 제작에 능한 프로듀서 방다를 영입하며 회사의 음악성과 그 기반을 구체화했고, 이어 발표한 2장의 컴필 앨범 KC 테이프 볼륨 1과 볼륨 2로 민심을 서서히 뒤엎기 시작했죠. 탄탄한 프로덕션과 참여진 간의 궁합이 빛을 발한 이 연작은 KC가 해외 트렌드를 단순 차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완성도로 체화할 수 있는 레이블임을 보여주며 독립된 형태의 조직으로서의 가능성을 증명했어요. 이후 제이민과 남영을 차례로 계약하면서 라인업 보강을 마친 KC는 본격적인 상승세에 진입합니다. CK의 릴모시픽과의 합작 앨범 K플립으로 음악적으로도 상업적으로도 의미 있는 성취를 거두며 씬에서 가장 주목받는 아티스트로 부상했고, 팀 단위 프로젝트인 KC 2.5와 KC 3는 완성도 면에서 전편들에 비해 다소 아쉬웠지만 화제성만큼은 아주 확실하게 챙기면서 근 2년간 국힙 레이블 1왕임을 몸소 보여줬죠. My styles out of space, don't roll with no fake face. I'm throwing out that shit, I can't feel my face, no ape. Karma, collect the Casey with flex, it's the magic Porsche, so.
그리고 이런 흐름 가운데서 최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공연은 전석 매진까지 티켓 오픈 10초 컷이란 진기록을 세우며 요즘 힙합 오프라인 공연 시장이 다소 위축된 상황 속에서도 KC가 지닌 브랜드 파워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했죠. 자, 다음은 CJENM의 산하 레이블인 AOMG와 하이어뮤직 두 레이블 모두 현재는 아무래도 다음 스텝을 위한 재정비 구간에 들어간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때 해외로까지 영역을 넓히며 한국 힙합의 글로벌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입증했던 AOMG는 전성기를 이끌던 핵심 자원들이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다 흩어진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AOMG 망한 거 아니냐 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지만 회사는 AOMG 2.0이란 리브랜딩 프로젝트를 선언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죠. 다만 그 여정은 험난했어요. 프로젝트의 첫 주자였던 19회의 결과물은 기존에 그들이 독자적으로 선보이던 곡과 비교했을 때 방향성과 완성도 양면에서 명백히 다운그레이드된 버전이란 느낌을 줬습니다. K-팝과 힙합을 동시에 잡으려다 결국 둘 다 놓친 형태에 가까웠달까요? 그리고 이어 공개된 제키와 방달의 합작 앨범 몰락도 약간의 아쉬움을 남겼죠. 제키와의 긴 공백기 이후 첫 앨범이었던 만큼 팬들의 기대치는 상당히 높았지만 장르적 클리셰를 벗어나지 못한 구성과 전개로 인해 오랜만에 제키의 생각과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 이상의 감흥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AOMG 2.0 프로젝트의 초반부는 썩 시원하지 않은 성적표를 제출해야 했죠. 그럼에도 AOMG에 대한 기대를 접기엔 아직은 일러요. 현재 그들은 대형 걸크루 오디션을 준비하면서 K-팝으로도 뻗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기안84와 정찬성에 이어 이미주 누님을 영입하며 종합 멘토사로서의 확장도 시도하고 있거든요. 최근엔 슬슬 떠오르려는 조짐이 보이는 김기표 형님을 데려오기도 했고요. 아직 회사의 가시적인 성과를 논하긴 이르지만 분명한 건 회사가 기존 구조를 유지하는 대신 체질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AOMG를 실패로 단정짓기보단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한편 하이어뮤직 역시 전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CK, 김하온, 제이미는 1년 간격으로 회사를 떠나 KC란 둥지를 틀었고 그룹이론과 트레이드엘 등도 각자의 길을 택했죠. 그리고 하이형 그 빈자리를 대신한 릴보이, 덤뮤, 이서연을 영입하면서 레이블 구성에 변화를 줬고 그중 릴보이와 이서연은 빠르게 신보를 발표했습니다. 만원 이만 파켓 내려가는 추리닝 바지에 God bless 계획대로 못 가도 망간 대로 와일링 기대하던 사과들을 방패 그리고 어느덧 하이어의 어르신이 된 PH1은 늘 먹던 맛이지만 언제 먹어도 기본 이상은 하는 기사식당 점심 특선 같은 앨범을 발표하며 자신의 위치를 안정적으로 지켜냈습니다. 반면 빅나틴 최근 다방면에서 꾸준히 활동하긴 하지만 낭만 이후 음악적 정체성이 다소 흐릿해지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어요. 특히 최근 작업물들에선 그의 강점으로 평가받던 요소들마저 점차 약점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예전 빅나티만이 내던 개인적이면서도 보편적인 감성을 되찾아줬으면 하네요. 동현 씨 음악은 늘 어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런 타이틀을 만들지? 그러니까 이 제목을 어떻게 이렇게 붙였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올가닉한 음악까지도 두루두루 소화를 하고 계시고 덕화이어과 도끼가 설립한 앰비션은 최근 작지만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레이블 내 최고 인기쟁이였던 애쉬와 창모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채 각각 1인 레이블을 세우며 회사를 떠났죠. 이 같은 대중적 인지도가 가장 높았던 두 형님의 이탈은 레이블 차원에서 상당히 큰 손실이었지만 앰비션은 그 공백을 여타 아티스트들의 음악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덤말릭은 드비타와의 합작 앨범으로 국내에서 보기 드문 R&B 싱어와 래퍼의 풀랭스 조합을 성공적으로 구현해냈고 제네더질랑 커리어의 분기점이 된 94-24와 지금을 통해 보다 정제되고 정교해진 실력을 자랑하며 선명한 성장 궤도를 그리는 중이죠. 또 래퍼블릭에서 주목을 받고 폴블랑카 이후 첫 이적생이 된 노선도 두 장의 앨범 단위 작업을 안에서 타이트하고 찰진 랩을 선보이며 앰비션의 새 멤버로 손색 없는 폼을 과시했고요. 이처럼 장르씬 내부에서 앰비션이 확립한 음악적 뼈대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여기에 최근 릴러말즈의 소집 해제 소식과 함께 회사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매달 10일 총 10개의 곡을 순차 공개하는 프로젝트도 시작해 다채로운 활동을 예고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창모와 애쉬의 이탈이란 큰 변곡점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으로 보여준다는 앰비션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는 중입니다. 인생이 쉽지 않아
어릴 때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때 무서울 게 없었는데 막상 현실에서 O2 when I get more high No we just cruising down the avenue my bitch more fly 이제는 뒤를 보지 않아 힙합 레이블의 크루와 혹은 아이돌화의 문제의식을 가진 영콰이엇은 20시즌 무렵 데이토나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며 명확한 철학을 제시했습니다. 단체곡도 단체 사진도 일절 없는 말 그대로 음반회사로서의 역할에만 집중하겠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 설립 이념은 현재까지도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전 같았으면 이 사람이 왜 이 사람이랑 같이 있지? 같은 불만과 의문이 나올 법한 조합조차 데이토나에선 일절 발생하지 않죠. 힙합, R&B, 팝, 가요를 넘나들며 특정 장르로 규정할 수 없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춘 아티스트들이 한데에 모여 있으니까요. 실제로 스웨버와 팔로알토의 이탈을 제외하면 레이블 차원의 큰 변동도 없고 최근엔 입사사돈으로 떡상한 노아주다, 노엘과의 협업과 레퍼블릭을 통해 인지도를 쌓은 강혁이 새롭게 합류하면서 회사의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뭐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는 중이고요. Feels good to be home baby 아주 먼 길을 돌아왔네 뒤에 있었지 수많은 곡의 발매 어젯밤에 빨개진 소파에 누워 24/7 drop 커튼과 페인과 달라 유혹 속에 네, 그루비룸이 설립한 에어리어는 제미나이, 미라니, 더운, 블라세, 키미곤, 현아, 보이콜드를 차례로 영입하며 트렌디함을 앞세운 레이블의 색을 분명히 했어요. 뭐 그 과정에서 미라니의 더 드리프트, 블라세의 디버깅 같은 수작도 나오면서 레이블의 내실이 단단해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제미나이 럽식이란 히트 상품을 내놓기도 했고요. 하지만 요즘 들어선 이전만큼의 탄력을 유지하고 있진 않는 것 같습니다. 릴모시핏을 포함한 일부를 제외하면 음악적으로 뚜렷한 인상을 남긴 사례가 많지 않고 특히 키미곤과 미라니의 최근 작은 외양과 스타일은 매끈매끈하게 빠졌지만 연출과 퍼포먼스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컸다는 평가를 받았죠. 뭐 그래도 에어리어에 대한 기대감이 쉽게 꺼지지 않는 이유는 사장님이 그루비룸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젠 한국 대중음악사를 논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게 된 이 두 형님은 장르신과 가요신 양쪽 진영에서 여전한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음악적으로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경험치를 매겨주면 그들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에어리언 장르 확장 에도 힘을 싣고 있죠. 리도어와 유주와의 계약으로 장르 음악을 넘어 더 넓은 곳으로까지 반경을 넓히는 중이고 여기에 고등 래퍼와 쇼미더머니에서 얼굴을 비친 에반도 합류해 조직의 새로운 피를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어리어의 행보를 지켜보며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좀 꽂혀있던 거는 정말 새로운 시도와 막 음악적인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고 앞으로 보여줄 거는 좀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좀 새로운 그런 거를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언에듀가 설립한 더리플레이는 쇼미에서 여러 의미로다가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이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레이블입니다. 드릴래퍼로 이름을 알린 폴로다레드와 플리키뱅, 그리고 플리키뱅과의 협업으로 인상적인 모습을 보인 트레이비까지 이들은 모두 직선적으로 때려박는 랩과 전위적인 가사를 내세우며 뚜렷한 캐릭터성을 확보했죠. 그 중에서도 특히 플리키뱅은 작품의 준수한 완성도로 24시즌 준주연급 활약을 펼치면서 개인과 레이블의 존재감을 끌어올렸습니다. My name is Blackie, B-I-N-G-O-A-T 빅토리안 팀 챌린지 I'm 22 but savage F-shot 잡아고 가 마치 난 7이야 시계미 탑 그만 좀 해라 니 가문이 팝이야 집 가서 부르 하모니카. 그리고 소속 아티스트 전원이 다작의 진심일 만큼 왕성한 활동량을 보인다는 점도 더리플레이의 특징 중 하나죠. 틱톡을 비롯한 쇼폰 플랫폼에서 이들의 음악이 자주 활용된 것도 이런 공격적인 행보가 만들어낸 산물이라 볼 수 있겠고요. 특히 폴로다레드 형님은 이쪽 시장에서 달달한 맛을 봐서 그런지 최근 1-2년 사이에 아예 이런 쪽에 특화된 음악들 위주로 발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다소 아쉬움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쇼폼 친화적인 음악으로의 급선에도 급선해지만 그보다 전반적인 음악적 퀄리티 저하로 인해 장르 팬들의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폴로다레드가 이 음악적 혼란기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앞으로의 커리어를 좌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스탠스를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그의 이미지는 점점 소모적인 방향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저기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 이거 끝나고. 근데 스트레스가 있어야 돼. 자, 이제 그럼 그 외의 레이블들을 빠르게 정리해 보자면 영엘리치는 호미들이 회사를 떠나면서 로얄포포, 칼, 릴김치, 옥시노바를 포함한 6인 스쿼드로 돌아가고 있고 대자본 그 사건을 기점으로 소속 아티스트 대부분과 계약을 종료하며 현재 BY 은혜듀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컬어갱은 빌스텍스의 은퇴작이 올해 안으로 나올 것으로 추정되며 라보너의 앨범도 곧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리지쿤즈는 뱃사공과 제달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머자나 컴필 앨범과 다른 멤버들의 신보
정보도 확인 가능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국힙 주요 레이블들의 근황을 쭉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몇몇 레이블을 제외하면 레이블 자체로서 진입 파워는 이전만큼 강하지 않단 걸 다들 느끼셨을 텐데요. 다만 각 레이블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단 건 분명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변화 속에서 레이블마다 어떤 공통된 색깔과 남들과 차별화된 개성을 드러낸다면 한국 힙합 씬은 더 다양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거대한 레이블 전성기의 열기는 식었지만 그 자리에 더 단단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해보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에 올게요.